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에 서울시가 신속 통합계획이라고 해서 신통계획이라고 하죠. 재개발 구역 21곳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앞으로 2만 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소위 그 오세훈표 재건축 재개발 정책이죠. 이러한 현황과 앞으로 미래 예측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나온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익히 예고한 대로 신속 통합기획으로 해서 120곳을 신청을 했는데, 이 가운데 59곳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민간재발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지었는데 총 21곳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어떤 곳이 결정되었는지 좀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종로구 청신동과 숭인동 일대입니다. 이게 8만 제곱미터, 굉장히 넓죠. 그리고 용산구 청파동이죠. 이 구역이 약 8만 제곱미터, 성동구 마장동 일대가 18,000 제곱미터, 동대문구 청량리동 2만 8천 제곱미터, 중량구 목동, 면목동이죠. 5만 8천 제곱미터, 성북구 하월곡동 약 8만 제곱미터, 강북구 수유동 1만 제곱미터, 또 노원구 상계동 일대가 가장 넓습니다. 19만, 약 20만 제곱미터가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 마포구 공덕동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양천구 신월 7동 이런 것들도 계속 거론이 됐었죠. 11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제 구로구 가리봉동, 금천구 시흥동, 영등포구 단상동, 동작구 상도 14구역, 관악구 신림 7구역, 이런 것들이 또 현재 지금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눈에 띄는 곳은 이번에 강남은 전체적으로 좀 제외가 됐는데, 예외적으로 송파구 마천 5구역, 이게 10만 6천 제곱미터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강동구 천호 A1-2구역도 3만 제곱미터가 포함이 됐습니다. 좀 정리하면,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소위 말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 정확하게 말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큰 것, 한마디로 투자 가치, 또 하나는 경제적 이득 가능성, 소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종로나 용산, 성동, 동대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양천구라든지 마포,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 요즘 영등포가 많이 뜨고 있고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동작이라든지 송파, 강동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 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또 사실은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도 이를 의식을 해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2022년 1월 22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지금 이들 지역을 매입하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가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모 공고일인 2021년 9월 23일 이때가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매입했던 분들은 현금 청산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지금 매입해봐야 아무런 그렇게 큰 소용이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의 그 대응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이제 이 신통기획 이곳들은 앞으로도 꽤 이번에 이제 처음 나온 것이고
계속해서 지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후보지도 뭐 아시다시피 102곳이 총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느 곳이 될지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다음 후보지가 지정된 곳이 어디인가 이걸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추가로 지정될 곳이 어디인가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눈여겨봐야 할 거고요. 물론 지난 9월 23일 날 이후에 매입했을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입에서는 크게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주 정도는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신속 통합 기일이 되면 이제 그동안 인허가 기간이 한 5년 걸리던 것이 2년으로 단축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지정된 곳들의 주변 지역, 그러니까 이곳은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지금 지정된 곳들이 재건축 주로 재개발인데 이것들이 행해지게 되면 여기에 새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 그 말하자면 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생활 기반시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아파트를 사기에는 지금 적정한 시점이 아닌데 빌라 같은 것들을 주변에 매입했을 경우 이때 매입은 좀 새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 상승률보다는 높은 초과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선택이 중요한 게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예전에도 늘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투자 지도를 다시 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러한 신통 기획이 아니어도 두 가지 관점. 서울 지역은 이 낡고 슬럼화된 지역은 그 뉴욕이나 도쿄나 런던, 파리를 보면 시간이 얼마 걸릴 뿐이지, 그러니까 시간적인 문제일 뿐이지, 낡고 허름한 주택들이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선수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투자자들은 그런 것을 골라서 많이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또 빛을 보는 거잖아요. 이런 거 꼭 좀 이런 거 기억을 해 두세요. 제가 여러 번 과거에 말씀드렸던 거라서, 또 제가 48집 책에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유망하다고. 그리고 수도권 주변에, 서울 주변에 토지 유망하다고 이런 얘기, 또 토지 꼭 상계 신도시가 발표되어야 토지가 오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에서 투자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또 좀 깊이 들어가면 서울시 계획을 보면 상계 도심권이 있어요. 그게 중구, 종로구, 그러니까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4대 문화. 이번에 창신 승인지유가 대표적이잖아요. 여러 번 얘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저 얘기 듣고 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행복하다고, 고맙다고 이런 문자 매일 많이 주시는데요. 그렇게 가야 돼요. 이번에 또 창신 승인을 또 놓쳤네?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저의 말을 실행을 안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막 신통기획이 나올 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직 도시계획의, 선진국의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을 보면 뭐 시장에 따라서 억제할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개발의 방향이나 그런 기조나 추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강남이나 마천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유망하죠.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아파트가 많이 오르는 지역에 오늘은 빌라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을 그 부근에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정 내에만 우리의 시각을 고정관념으로 삼지 마라. 두 번째, 지역을 먼저 선택하고 후 물건 선정하라. 꼭 해당 지역의 신통기획 지역만 우리가 고집하거나 그쪽만 고정관념에 빠질 필요는 없는 거죠. 편견이에요. 그 주변에 예를 들면
뭐 GTX, ABCD 여기 쭉 보시면 교통량이 좋아질 미래가치 지역이죠. 이런 지역과 좀 겹쳐야 돼요, 재료가. 그런 지역에, 그리고 이 슬럼화된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면 언젠가는 그 옆 동네도 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은 새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인접성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교통망 확충도 누릴 수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3도심권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수없이 강조했죠. 저 책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강남권,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권, 이 부분은 항상 우리, 그래서 이 세 개의 도심권과 이 지역의 슬럼화되고 노후화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될 곳들은 늘 우리는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 변화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앞으로 2, 3년 동안 정말 변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이번에 신통계획 재개발 21구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고 미래 전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좀 많이 느껴지셨죠?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여러분 미래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